안녕하세요. 내일로 항공 이야기 A스토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항공 정비사가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인류의 문명 문화는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포스트 코비드 19을 맞아 우리의 미래를 30년 이상이나 급격하게 앞당기며 현존하는 직업들의 존속성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측이 불허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의료 과학 문명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일자리, 즉 어떻게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고통일런지도 모르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미래의 직업시장은 사회적 요구의 변화, 경제적인 변화 등 급격한 기술 발전의 글로벌화 등으로 끊임없이 그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며 우리가 알고 있던 직업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직업으로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직업의 60% 이상이 사라질 것이며 유수의 미래학자들 또한 2050년 세계를 확장시킬 중심이며 그 급변하는 직업시장 속에서도 살아남을 일자리는 바로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업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 운송이 아닌 지구촌, 나아가서는 지구 밖, 우주의 공간까지 초연결하고 초지능적으로 초융합하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운송수단은 바로 항공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계의 전반적인 부분을 AI가 대체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교함과 세밀함, 나아가서는 안전한 공간 이동 수단의 항공기 정비 중심에는 바로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국 대학들의 학과들이 하나 둘씩 폐학과 또는 폐교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항공정비학과의 많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신생학교로 신생학과로 생겨나기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말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항공정비사가 되려면이라는 진로 탐색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그 진로를 첫째 항공사가 되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공정비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나라 현재 2024년 1월 교육기관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직업이나 자녀들의 미래를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본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희망과 용기로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항공정비사가 되려면 본 영상을 만드는 자료의 출처 및 참고사항인데요. 출처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항공교통안전공단 항공교육훈련 포털 사이트 페이지에 있는 교육기관 현황을 인용하고 있으며 글 실는 순서는 영상 편집에 용이하도록 제 개인적인 주관에 근거하며 외부 어떠한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제작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본 자료는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항공정비사를 꿈꾸는 내일로 항공 이야기 가족들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먼저 정비사가 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중학교 시절부터 한번 진로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일반 고등학교를 가거나
항공고를 가는 방법 두 가지 경로가 있겠고요. 나아가서는 직업 전문학교나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진학의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진학의 기회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직업 군인으로 취업하거나 항공사로 취업하는 길이 있겠고요. 아주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지만 현재에선 항공고등학교에서 바로 항공사로 취업하거나 직업 군인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경로도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면 중학교 과정에서 항공고등학교를 통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학교에서 항공고등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항공고등학교에서 군부사관을 가거나 군부사관에서 직업군인으로 남는 경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항공고등학교만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데요. 이 자격증은 국가 전문 자격이 아닌 내셔널 서티피케이트인 국가 기술 자격, 즉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한 자격증이죠. 물론 항공고등학교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군 부사관이나 직업 군인의 길이 선택이 아닌 진학, 즉 직업 전문학교나 또는 전문대학,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항공고등학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의 길이 있는데요. 즉 항공사로 바로 취업하는 길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항공사들이 LCC나 FSC를 포함해서 10개 이상의 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취업의 문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고등학교를 나와서 군부사관으로서 군에서 항공기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현재는 군 복무 중에서도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요. 즉 군 복무 중에서 야간이나 군의 배려 또는 정책으로서 대학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군 부사관으로 생활하시면서 의무 복무 기간, 군 부사관이나 일반 의무 복무 기간이 만료돼서 전역을 선택한다면 항공사로 취업과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군에서 부사관으로 종사하시면서 외부 항공사의 동향은 충분히 살펴보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물론 또한 직업 군인으로서 항공 정비사 업무를 수행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호시탐탐 사회의 동향을 파악하셔서 항공사로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어서는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중학교 졸업하고 대부분 많은 경로 한 50% 이상 되는 학생들이 일반고를 선택하게 될 텐데요. 일반고에서도 직업 전문 학교나 또는 전문 대학, 물론 자격증을 취득해야겠죠. 그런 다음에서도 대학교로 가는 길이 있겠는데요. 그 방법, 경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위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고교 위탁이라는 제도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때 일반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반 직업 전문학교에서로 통학을 하는 경로인데요. 뒷부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고교 위탁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 항공고등학교보다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좀 비미하고 적고 어렵기는 하지만 자격증을 따서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는 또한 부사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군 부사관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직업군인으로 군 부사관으로서 항공정비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업군인으로 연계돼서 할 수 있고요.
군 부사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대학교를 진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한 군 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사회의 동향을 파악해서 항공사로 취업이 연계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업군인으로 근무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외부 항공사로서 취직하는 방법도 있겠죠. 다음은 직업전문학교인데요. 직업전문학교하고 여기서는 직업전문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직업전문학교는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고요. 전문학교는 전문대학이죠. 전문대학에서도 전문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전문학교는 전문대학하고 병행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가 되었던 전문대학이 되었던 간에 졸업 후에 일반 진학을 통해서 대학교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나 전문대학 이후에 군 부사관과 직업군인과 항공사의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직업전문학교에서도 필수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항공사로서 바로 취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 중간에는 의무복무기간, 군 의무복무기간이 있죠. 군 의무복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사관으로서 선택하는 경로도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이 군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에서도 진학을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전문 학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학사학위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군 부사관에 복무하시면서 사회에 있는 항공사를 호시탐탐 정보를 보아가면서 항공사의 모집 공고를 보시면서 항공사로서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경로도 있겠고요. 직업군인으로 계시면서 또한 항공사로 근무를 연계할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 군 부사관이나 군 부사관에 대한 제도나 복지나 급여 등이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급여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되기 때문에 또한 군 세계 자체가 과거와는 달리 인격적이고 상당히 개선되고 좋은 생활 환경이라고 미루어 볼 때 군 부사관도 괜찮지 않나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대학교 과정인데요. 우리가 100세의 인생이라고 보았을 때 서둘러서 취업하는 것보다는 보다 인격 수양도 하고 개인의 소양도 닦고 해서 중학교나 일반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바로 대학으로도 갈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 경로. 그래서 4년제 대학, 요 대학은 4년제 대학을 말하는데요. 4년제 대학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취업 연계되는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4년제 대학을 마치고 항공사로 가는 방법과 직업군인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면 대학에서는 물론 항공공학이나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일반 공과 계통의 공대학과를 졸업하거나 항공정비학과도 최근 대학들이 상당히 개편돼서 신생되도록 학과를 배치하였기 때문에 항공사로 갈 수 있는 길은 본인 여야에 따라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4년제 대학을 마치고 항공사로 가는 길목에는 바로 군의 의무복무 기간이 있죠. 물론 현재 의무복무 기간은 상당히 사병생활이기 때문에 짧아졌다라고 하지만 그 짧아진 기간도 나에게는 불효하다라고 하시면 군 장교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군 장교도 최근에 보면 3년 정도 의무복무 기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군 장교로
가서 급여를 받으면서 항공정비 경력을 쌓으면서 항공정비사 군 장교로서 소위죠. 장교로서 복무하는 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의무복무 기간인 3년을 마치고 본인의 적성 여하를 파악해서 전역을 하게 되면 항공사로서 취업과 연계될 수가 있겠고요. 본인이 군 장교로서 생활을 해보니 본인의 적성과 복지 등이 아주 잘 맞는다. 그러면 군의 장교로서 직업 군인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와 다르게 군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이제는 탈피하고 장교로서 복지로서 상당히 개선되고 좋아졌다라고들 합니다. 물론 직업군인으로서 근무를 하시면서 사회의 항공사의 취업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언제든지 취직을 연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중학교 시절부터 항공고등학교를 가거나 항공고등학교를 가는 방법과 일반 고등학교를 가는 방법을 통해서 직업군인이 되거나 아니면 항공사 취직 나아가서는 직업군인이죠. 이런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을 다시면 요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차분하게 본 영상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본인의 진로 또는 자녀의 진로를 일반 고등학교를 통해서 직업전문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전문대학을 통해서 아니면 4년제 대학을 통해서 장교를 보내서 항공정비사로 양성 또는 육성할 것인지 아니면 항공고등학교를 보내서 부사관, 의무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부사관을 통해서 직업군인으로 직업을 알선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항공정비사가 될 수 있는 진로의 탐색 방향인데요. 지금 현재는 그러한 진로로 가기 위해서는 항공정비사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물론 여기 항공정비사 교육기관에는 항공정비학과뿐만이 아니라 전자공학, 기계공학, 우주항공기계공학, 항공 관련 학과, 대학들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항공정비사 교육기관 현황은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정비사 과정 33개 정도가 되는데 이는 2023년 10월 10일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계공학이라든가 우주항공공학, 전자공학 등 일반 공과 대학에서 있는 학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 즉 항공정비사 국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 현황을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 근거는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지혜규 104조 전문교육기관 지정 별표 12에 의거해서 소정의 시설 및 과정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시간 이론 및 실기 2400시간이죠. 수료한 학생들에게 항공정비사 이론시험 및 작업형 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을 통해서 항공정비사 면허 취득 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고등학교에서 교육기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항공정비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현황인데요. 고등학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가장 전통이 오래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죠. 과학고등학교 특성화교로 되었고요. 여기에는 ATO라서 교육과정이 정석항공기술교육원으로서 2011년도에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았죠. 가장 오래되었고 전통이
항공과학고등학교로 전통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서는 정석인하학원, 한진그룹이죠. 정석인하학원의 학원 소속이며 특성화 고등학교고 학교의 연역은 59년도에 개교되었습니다. 위치는 인천 과거 남구죠. 미추홀구에 있고요. 요 순서는 그냥 저 편의상 말씀드렸죠. 이어서 경북항공고인데요. 경북항공고는 2014년도에 경북항공기술교육원으로서 교육과정을 오픈했고요. 특성은 군 특성화고로서 군 부사관을 가장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역은 1954년도에 경북 영주에서 영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성화 교로된 거는 2014년이고요. 54년도는 다른 이름이었겠죠. 그 다음에 강호항공고인데요. 강호항공고는 2015년도에 강호항공기술교육원으로 오픈했고요. 마찬가지로 특성화고고 2006년도에 오픈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북 고창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항공고인데요. 이거는 2019년도에 경남항공기술교육원으로서 교육과정을 오픈했고 특징으로서는 국공립 특성화고죠. 경상남도 국공립 특성화 고등학교고요. 1935년에 아마 농고로 오픈을 해서 2019년도에 기술교육원을 오픈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태백 기계공구가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도에 있죠. 그 다음에 현재 군에 있는데요. 이거는 공군에 있고 교육원은 공군 교육사령부 내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공군 교육사령부 내를 검토하시면 되겠고요. 특징은 항공과학고등학교고 전통도 오래되었죠. 항공과학고등학교 좀 마이스터교고요. 경남 진주에 있으며 본 공군 교육사령부 공군기술고등학교인데요. 공군기술고등학교는 졸업과 동시에 의무복무를 7년을 하고 바로 부사관으로 고등학교 진학이 동시에 공군 부사관 즉 하사로 고등학교 3년 후에 바로 임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4개의 학교들은 학교를 졸업한 뒤에 부사관 시험을 봐서 부사관에 패스해야지만이 부사관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면 밑에 있는 공군기술고등학교는 입학과 동시에 부사관 하사로 임명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졸업한 이유가 되겠죠. 이어서 직업전문학교인데요. 직업전문학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인하항공 직업전문학교가 있고요. 아래 나와 있는 이러한 직업전문학교들은 현재 졸업을 하게 되면 전문학사죠. 전문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학교에 따라서 학사학위 즉 항공정비공학이라는 학사학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하항공 직업전문학교가 있고요. 이는 2018년도에 ATO 과정을 오픈했고요. 직업전문학교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역은 1992년도에 직업전문학교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치는 인천 부평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서항공직업전문학교는 서울 성동구에 있고 98년도에 ATO를 받았고요. 항공에어텍 항공직업전문학교고요. 이거는 성준항공으로 출발을 해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항공직업전문학교는 86년도에 직업훈련원으로 오픈해서 서울 영등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세아 항공직업전문학교는 2020년도에 그 다음에 서울 용산에 있고요.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는 2006년도에 서울 동대문에 있고요. 한국항공기술직업전문학교는
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기술협회가 설립되었고 그 기술협회 산하의 직업전문학교가 2020년도에 ATO 과정을 받았네요. 서울 강서구에 있고요. 이러한 직업전문학교들은 코비드-19, 즉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항공산업이 항공사들의 운항이 잠정적으로 줄거나 중단되면서 폐기 학교나 학과들이 늘어났는데요. 항공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는 아세아 항공직업전문학교로 지난해 통폐합되었고요. 인천 부평구에 있던 에이스 항공직업전문학교는 학교의 항공정비학과도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 호서직업전문학교 내에 있던 항공정비학과도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전문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폐교 내지 또는 통폐합 또는 정비학과가 폐학과가 되어 있는 직업전문학교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위에 나와 있는 직업전문학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련 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나 주변에 직업상담사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학교 교사 선생님 등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선택하시기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음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으로서 직업전문학교에서 앞장에 나와 있는 직업전문학교에 있는 고교 위탁과정인데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3학년 때 갈 수 있는 고교 위탁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위탁과정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계획에 의거해서 일반 계고 3학년 기간 동안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본인의 소속 학교에 등교하고 나머지는 직업 전문학교의 기술 교육으로 항공정비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항공정비사 취득과 연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학점은행제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 일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학점은행제는 대학이나 기타 훈련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외에 정규 대학 외의 학점으로 인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 졸업 학력을 인정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학 4년제 대학은 140학점, 한 학기에 20학점 내외씩 신청해서 140학점, 4년 동안에 1년이면 40학점이죠. 그래서 4년 동안 140학점을 이수하면 학사학위, 그 다음에 전문대학은 80학점 이상 하면 전문대학 학위를 받는데요. 학점은행자라고 하면 항공정비사 18학점, 국가 전문 자격증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 전문 자격증 항공정비사를 취득하면 18학점, 항공산업기사를 취득하면 16학점, 외에 비파괴 산업기사로 또 16학점, 컴퓨터 컴활 등은 14학점 등 요거는 학점은행제를 검색하시면 구체적인 자격증에 대한 인증 학점이 나오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즉 직업전문학교 과정에서는 직업전문학교 졸업하면 전문학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항공정비사나 산업기사 또는 비파괴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머지 학점이라고 하면 80학점을 채우면 되겠죠. 그러면 어디로 80학점을 채우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학사학위는 항공정비공학 학사나 또 다른 장학 학사가 될 수가 있겠죠.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대학인데요.
요 전문대학은 직업 전문학교가 아닌 전문대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대학에는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라 그래서 어딨냐면 사천에 있죠. 경상남도 사천에 있고 2001년도에 개교했고요. 2년제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동원과학기술대학교도 항공기술교육원을 오픈해서 지정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문대학들을 졸업하게 되면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3+1으로 해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경상남도 양산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전문대학교는 경북 영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현암항공기술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군기술학사장교로 갈 수도 있고 학사학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립 남해대학이 있고요. 경남항공교육원이고 이것도 3+1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전문대학에서도 좀 3년제나 4년제 수업을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에 있고요. 충청대학교는 항공기술협동조합으로서 3년제로 운영되고 있고 충북 청주에 있고요. 경남도립거창대학에서는 마찬가지로 3년제 거창에 있고요. 구미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에서는 항공과 헬기통합부사관 이런 특징이 있네요. 경북 구미에 있고 국제대학교는 항공정비과정이 2023년도 지난대에 오픈했죠. 수도권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경기도 평택에 있네요. 근데 아울러서 여주대학이 있는데 여주대학은 2021년도에 개교한 게 아니고 항공 ATO 과정을 오픈한 거죠. 경기도 여주에 있고 이 두 개가 아마 수도권 근처에서 있고 경상도, 경북 이런 스타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문대학을 선택하심에 있어서는 그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과년도나 당해년도에 취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취득 자격증이라든가 부사관 또는 군 장교로서 어느 정도 진출하고 있는지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충분하게 검토하신 후에 선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어서 4년제 대학인데요. 4년제 대학은 항공기술교육원의 특징은 잠깐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운대학교를 예를 들은 건데요. 대학교 내에 항공기술교육원이 있어요. 항공기술교육원 내에 항공정비사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데요. 대학교 입학, 여기 대학교는 학교 4년제 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1학년 2학기부터 별도로 항공기술훈련원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죠. 신청을 해서 2,400시간, 이거는 학교에 있는 자기 전공 과목 외에 2,400시간을 별도로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료로 별도로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90% 이상, 이거는 지난해 2023년도 기준에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장학금 제도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더 없을 수도 있고 이건 해당 학교 내용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90% 이상 장학금이 현재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네요. 또 하나 한서대학이 있는데요. 예를 들은 겁니다. 대학교 내에 마찬가지로 항공기술교육원의 항공정비사 과정이 있어서 이는 안전법 48조 1항에 따라서 정비사 과정 지정 기준에 따라서 여기는 2,440시간 이상의, 근데 학과시험 1,335, 실기시험 1,150시간을 실시해서 재학생 2학년, 3학년 2년 동안에 2,430시간을 이수하고 학부와 별도로 야간 수업을 한다 그러네요. 학부와 별도로 야간 수업을 해서 이것도 별도 교육훈련비가 발생되고 있고 여기도 아마 장학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술교육원으로 문의를 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년제 대학 내에서는 별도로 항공기술교육원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대학교 학과 과정 내에
학과들에 녹아들어 있는 과정 대학도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를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4년제 대학인데요. 그냥 편의상 보면 한서대, 경운대 이렇게 보면 한서대는 충남 태안에 있고요. 경운대는 경북 구미, 신라대는 부산 사상구에 있고 극동대는 충북 음성, 항공대는 전문학사 또는 항공대 편입을 할 수 있는 거죠. 항공대학교 내에 항공기술교육원 훈련을 별도로 운영하고요. 경기 고양에 있고요. 수도권 내에서는 여기도 또 하나 있네요. 서울 서대문에 있는 서울문화예술대학은 2021년도에 교육원을 인가를 받았네요. 항공대학교는 20년도에 받았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는 강원도 강릉에 있고요. 여기도 20년에 받아서 20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도에 이제 일기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안대학교, 창신대학, 세안대는 충남 당진, 경남 창원, 그다음에 중원대, 초당대는 전남 무안, 중원대는 충남 괴산 등에 위치해 있고 이런 교육원을 인가받은 연도는 한서대가 가장 오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운대, 신라대 순이네요. 그리고 최근에 받은 창신대학도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항공사 교육기관인데요. 이런 항공사에서도 교육기관이 있는데 대한항공 학교명이 아니에요. 대한항공 내에 항공기술훈련원이 있고요. 여기는 특징이라고 보면 취업과 연계되어서 항공정비사 양성과정과 항공기술요원 양성과정. 항공기술요원 양성과정은 일반 공과대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컴퓨터공학 등등 일반 공대를 나온 학생들이 항공기술요원 양성과정 후에 대한항공과 취업이 연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공정비사 과정은 항공학과를 졸업했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들어올 수만 있으면 들어와서 취업과 연계되고요. 요 두 개 과정들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거의 99% 이상 본인의 결격사유만 없다고 하면 취업과 연결되겠고요. 대한항공 연수는 69년도에 생겼고 기술교원 또한 전통이 오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회사 내에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정비직업훈련원이라는 명칭으로 ATO 교육원을 오픈했고요. 마찬가지로 취업과 연계돼서 항공정비사 양성과정이 있고 항공사는 88년도에 생겼고요. 인천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항공사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내에 들어가기만 하면 취업이 바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항공정비사가 될 수 있는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설명드린 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전문대학, 고교 위탁과정, 학점운행제, 그리고 4년제 대학 등에 대한 정보는 아주 개략적인 제 개인적인 사항으로서 말씀드리고 있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직접 해당 기관에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는 항공정비사를 꿈꾸는 내일로 항공 이야기 가족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준비한 만큼 공부한 만큼 또는 다가간 만큼 노력한 만큼 꼭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만큼 기회가 오고 또한 다가간 만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나간 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불과하고 내일이란 시간 역시 우리에게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아주 불투명한 시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지금 당장 here and right now 하는 마음 자세로 마음껏 오늘을 즐기시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나가시길 기원합니다. 그 뒤안길에서 제가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항공정비사가
될 수 있는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